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는 어떤 법칙을 따르고 있을까요? 17세기 뉴턴 역학의 탄생 이래로 물리학은 자연현상을 결정론적 관점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물체의 현재 상태를 알면 미래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론적 세계관은 라플라스의 악마로 대변되는데, 그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과거와 미래를 완벽히 계산해낼 수 있는 초월적 존재를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결정론적 물리학은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비가역성을 보여주었고, 방사체의 흑체 복사 스펙트럼은 고전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초 등장한 양자역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한편 물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젖혔습니다. 불확정성 원리, 파동입자 이중성, 슈레딩거 방정식은 고전 물리학의 직관을 뒤흔드는 혁명적 개념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결정론의 위기와 양자혁명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이로 인해 촉발된 물리학의 개념적 전환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고전역학이 전제했던 설명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도전받게 된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과연 자유의지나 비결정론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물리법칙과 의식의 관계 문제는 어떻게 재설정될 수 있을지 숙고해 보려 합니다. 뉴턴 역학 결정론적 우주관. 뉴턴의 프린키피아 출가는 근대 과학혁명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뉴턴 역학은 지상과 천상을 하나의 보편적 법칙 아래 통합했고, 자연현상에 대한 수학적 기술을 가능케 했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에 따르면 물체의 질량, 위치, 속도를 알면 가해지는 힘을 계산할 수 있고, 그로부터 물체의 궤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미래 상태가 1대1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론적 세계관은 라플라스의 악마로 상징됩니다. 라플라스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를 가정했습니다. 그는 뉴턴 역학의 결정론적 성격을 밀고 나가 과거와 미래가 현재 상태에 의해 필연적으로 예측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는 사고 실험에 불과했지만 뉴턴 역학이 자연을 바라보는 지배적 관점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뉴턴 역학에도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참체 문제와 같은 복잡계에서는 해석적 풀이가 불가능했고, 비선형 동역학계는 혼돈과 예측 불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결정론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계산 능력의 한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뉴턴 역학은 미시세계나 상대론적 영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강력한 설명력을 발휘하며 오늘날에도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등장과 결정론의 위기. 19세기 후반 물리학은 일련의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흑체 복사의 스펙트럼 분포, 광전 효과, 원자의 안정성 등은 고전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가설,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보어의 원자 모형은 고전 물리학의 연속적이고 결정론적인 세계상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양자역학은 물질의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이중성을 드러냈습니다.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며, 전자는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함수로 기술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찰 행위 자체가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결과는 확률적으로만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은 관찰 불가능한 실제, 비결정론, 비인과성 등 고전 물리학의 직관을 전복시키는 개념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입자의 파동함수 변화를 기술하지만 그 해석을 둘러싸고는 논쟁이 분분했습니다. 파동함수의 확률적 해석, 관찰에 의한 파동함수의 붕괴 같은 아이디어는 결정론적 필연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관찰자의 역할과 측정 문제. 양자역학에서 관찰자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측정 행위는 대상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관찰은 객관적 실제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양자역학에서 관찰은 실제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즉, 측정되기 이전의 양자 상태는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측정 행위 자체가 확률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전자를 이중슬릿에 통과시키면 마치 파동인 양 간선무늬를 만들어내지만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관찰하는 순간 전자는 입자로 나타납니다. 이는 관찰이 양자 상태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측정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코펜하겐 해석은 파동함수의 비결정론적 붕괴를 인정합니다. 측정 이전의 양자 상태는 중첩 상태로 존재하다가 측정과 함께 확률적으로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드브로이봄 해석은 입자가 파동에 의해 인도되는 숨은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결정론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은 모든 가능성이 각기 다른 세계에서 실현된다고 봄으로써 측정 문제를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의 철학적 함의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관찰과 실제의 관계, 인과율과 결정론의 위상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리 법칙이 궁극적으로 확률적이라면 자유의지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의식이 물질 세계에 개입한다면 그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양자역학이 촉발한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형이상학적 탐구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은 AI 시대의 마음 읽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3편으로 고전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라는 화두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양자 얽힘, 중첩, 그리고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